이번 시간에는 우리 조금 미세한 묘족에 대해서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끝나고 묘족의 달리기에 대해서 할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진짜 했어요, 그걸로. 그래서 오늘 약간 요족을 조금 더 확실하게 보고 들어갈게요. 자, 요족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대표적인 특징은 높은 아치, 그다음 고정된 전족부의 첨족. 첨족이 뭔지 알아요? 첨족이 두 가지 뜻이 좀 있던데, 첫 번째는 까치발 같은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발가락이 이렇게 굽힌 거, 굽혀져 있는 발. 둘 다 일단 첨족이라고 하던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발가락 열에 회내가 있고 종골에 4반이 있는데, 간혹 가다가 뒤꿈치 외번 또는 뒤꿈치에서도 첨족이 있대요. 뭔가 많죠. 근데 이제 요족이라고 하면 사실 요족은 구조적으로도 봐야 되지만 신경학적으로도 봐야 되고 이렇게 다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 탈리페스 같은데, 어쨌든 이게 그냥 우리 기형족이에요, 기형족. 네, 근데 보면 여기 요족이 있고 이게 첨족이에요. 네. 근데 또 보면 카보바이러스도 있고 첨족이면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또 캘케니오스 쪽에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많죠. 그래서 보통 이런 거는 조금 선천적이라고는 하는데, 이런 요족들, 그 다음 또 이런 발들이 다 있다라는 것만 보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요족이면 이렇게 체크를 되게 많이 해요. 신경학적으로 체크하고 고락적으로도 변화를 보고, 그 다음 미세 조직들의 이제 수축이죠. 네. 얼마 되어 있는지도 체크를 하고. 이게 벌써 나온다고? 어쨌든 요족에서 세스트럴 플레인에서 포스테리얼 카브스 풋이 있고, 그 다음에 엔테리얼 카브스 풋이 있어요. 그래서 포스테리얼 카브스 풋은 많은 기능 부전을 일으키고 아킬레스 건의 약화가 원인이고, 두 번째로 엔테리얼 카브스 풋은 메타탈살에서 플랜터 플렉션이 나오고, 그다음 클로우토스, 아까 요거 굽혀져 있는 이런 발가락들, 그 다음에 내재근의 약화와 족저 조직의 수축이 조금 원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근육들을 보면 보통 정경골근 약하고, 그다음 비복근 가자미근의 약화로 긴 발가락 굽힌근들이 육악기에서 보상을 사용해 전족부의 첨족이 악화된다고 하는데, 얘네들이 점점 이제 걸을 때 뭐 악화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 장빌골근 과활성, 그 다음 긴 엄지평근들 과활성, 후경골근의 과활성은 외번을 초래하고 그 결과 종골이 4번이 생긴다 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러너들한테서 이런 요족은 어떻게 될지 한번 볼 건데, 얘네들이 조금 옛날 논문이라 가지고 이 논문은 보통 런닝 중에 매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상을 당하는데, 보통 높고 뻣뻣한 아치를 가진 요족인 사람들이 더 많은 부상을 당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근데 주에 약 56km에서 64km 정도 달리는 사람들은 하체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데, 무릎과 허벅지의 회전력은 발의 형태와 관련이 있다는 걸 보여준대요. 그래서 발의 비정상적인 위치는 발과 그 부근 부상 유발할 수 있다고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실험을 했던 거고, 실험 대상들은 오래됐죠. 1974년에서 1979년도부터 846명의 러너를 이제
실험을 했는데 그 중에 9.6%가 부상을 당했대요. 네, 요 족은 종아치가 이제 유연하지 않고 힐 스트라이크에서 플랫 단계로 단계까지 이제 움직임이 적고 종아치가 지지면에 닿지 않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위험 요소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보통 우리 서브테일러 조인트에서 발굽스랑 바러스 움직임 각도가 정상적인 사람들은 8도에서 23도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바러스 힐을 가진 사람들은 5도에서 15도 정도의 움직임 각도밖에 안 움직인대. 그래서 이제 일단 서브테일러 조인트에서도 움직임이 안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좀 생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아까 9.6%가 이제 부상을 당했다 했는데, 그 중에서 발과 발목 부상은 38%, 무릎 부상은 57%, 그 다음 이제 엉덩관절 복합체, 얘네들은 부상이 한 5% 정도 있었고, 제일 부상 회복 기간이 길었던 건 무릎 부상이다. 근데 보통 이제 이 사람들이 IT밴드나 바깥쪽 무릎에 통증을 많이 호소했는데, 요쪽 관련 부상 중에서 얘네들이 48%로 제일 많이 차지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슬개골, 연골연화증, 그 다음 중족부 통증이 5%, 그 다음으로 차지를 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무릎 통증 같은 경우에는 장경인대 마찰 증후군과 비슷한 통증이 나타났고, 보통 무릎 굴곡에서 평을 할 때 레터럴 피모럴 컨다일 요 위에서 발생을 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뭐 중족부 통증이나 이런 거는 중족부나 족저근막, 내측 종아치의 통증이 조금 많이 있었다 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뛰는 러너들은 힐 스트라이크 할 때 체중의 약 2.5배 정도 충격을 받는데, 이제 56에서 64km 뛰게 된다면 2007번 이상의 힐 스트라이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발의 생체 역학적으로 이상이 없다면 사실 뒤꿈치에서 발끝까지 일련의 시스템을 통해서 충격 흡수를 잘 하는데, 얘들은 요족들은 생체 역학적으로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 충격 흡수를 잘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부상을 당했지 않나 라고 주장하고 있고, 저번에 제가 잠시 대학원에서 그거 한 거 나왔었는데, 힐 스트라이크 이 용어가 옛날 용어라고 했었죠? 그러면 힐 스트라이크가 뭐예요? 다른 용어로? 이니셜 컨택이죠. 이거는 그냥 교수님이 알려준 건데, 힐 스트라이크에서 이니셜 컨택으로 바뀐 이유가, 보통은 원래 뒤꿈치가 닿는 게 맞는데, 이제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뒤꿈치로 안 닿는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힐 스트라이크가 아니라 그냥 이니셜 컨택이라고 이름을 바꿨다고는 해요. 교수님 피셜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유연한 발, 그러니까 정상적인 발들은 힐 스트라이크 했을 때 약간의 스피네이션 돼서 약간의 바루스가 된 상태에서 이제 닿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미드 스탠스로 갈수록 서브테일러 조인트가 발굽수가 되고, 그러면서 미드 탈살 조인트의 언락킹이 허용이 된다는데, 이거 언락킹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잠기지 않고 조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저는 그냥 해석했어요, 논문에서. 그래서 유연성이 증가하면서 이제 프로네이션과 티비아, 어퍼 사이, 인터널 로테이션 이런 동작은 미드 스탠스 때 아치를 내리면서 점점 스트레스를 분산을 하게 돼요. 결국 우리가 사실 뛰는 기준이 조금 다를 텐데, 이 사람들 이제 그걸로 했는데, 우리가 충격 흡수를 할 때 아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아치가 늘어났다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들어왔다 이러면서 충격 흡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충격 흡수를 잘 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혹시나 우리 발의 움직임에 있어서 기억을 못할 수 있어서 넣어놨고, 프로네이션하고 스피네이션, 그 다음에 우리가 이니셜 컨택 할 때 보통 플랜터 플렉션이 조금 증가하고 초반에, 그 다음에 인버전 상태에서 들어간다라는 거, 그냥 이거 확인해 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족은 힐 스트라이크 할 때 뒤꿈치 바루스 상태에서 내측 아치가 유지된 상태에서 발이 이제 엄락 상태가 안 된다고 해요. 즉 이제 얘네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아치를 이제 늘려줘야 되는데 아치가 이제 그대로 고정이 돼 있다는 거죠. 발이 달려. 그래서 내측 아치가 유연해지는 대신 단단하게 유지를 하고 경골의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미드 스탠스 시 아치가 견고하게 이제 유지가 돼서 스트레스를 분산하지 못한다. 그래서 얘네들이 견골 인터널 로테이션을 막으면서 스트레스는 외측 발목, 무릎, 허벅지에 이제 전달이 돼서 그게 토프까지 문제가 계속 지속이 되고 내측 아치가 계속 유지되니까 족저근막, 그 다음 뒤꿈치에도 스트레스를 계속 준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러너가 요족의 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부상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데 주된 요인은 아치의 견고함과 그 다음 충격 흡수를 못하는 것이다. 또한 이걸로 인해서 우리 회전의 변화가 생기고 견골 내전 부족, 그 다음 추가적인 기계적인 스트레스가 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얘네들이 주장한 거는 러너가 이제 부상을 당했을 때 4가지 치료 원칙을 요족에게도 그대로 포함해서 하는데 첫 번째는 활동 감소, 두 번째는 통증 관리, 세 번째 스트레치 및 근력 강화, 네 번째는 신발 선택, 그리고 보조기를 사용해서 발 컨트롤 하는 것까지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내용은 조금 짧은데 이제 또 물고 사실 다른 논문들을 찾아놨다가 조금 귀찮았어가지고 여기까지만 했어요 제가. 아니 그래서 이제 보통 제가 찾으면서 본 게 이제 러닝 하시는 분들이 RT 밴드의 통증이 좀 많이 생긴다라는 논문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RT 밴드에 많이 생길까? 라는 논문들이나 그런 거를 조금 계속 꼬리 물고 가려다가 여기까지만 했네요. 궁금한 거 있어요?